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 지금 거래소 시장은 역시 좀 내수주의 흐름이 좀 강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 중심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내수 섹터 쪽에서 제일제당 같은 종목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코롱도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C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CNC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주들의 강세 흐름이 거래소에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CJ그룹주들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CGV, CJ E&M 등에서 CJ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바이오 섹터 쪽이 좀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주 쪽에서 본다라면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약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 인터넷 관련해서 다음 카카오도 좀 급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KG이니시스도 삼성전자와의 코업 때문에 오늘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별주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은행, 핀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결제주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형 수출주, 그다음에 쇼핑 관련주들은 오늘 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그 기대감에 지금 한국금융지주도 좋고요. 지금 다음 카카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또 선전을 하면서 결제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선물이 약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기관은 어제부터 코스닥에 다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관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관련 섹터들, 인터넷 은행 관련 섹터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음 카카오 좀 하락을 보이다가 어제부터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가 다음 주 13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닥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최근에 많이 타봤는데 상당히 좀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보셨다시피 다음이 카카오의 플랫폼에다 여러 가지 계속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 보셨다시피 이런 점 감안한다라면은 다음 카카오 특히 오늘 실적 발표에서 좋지 못한 내용을 보여줬던 NHN 엔터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핀테크 관련 섹터 쪽으로 결제주 섹터 쪽으로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 NHN 엔터, KG 이니시스, 한국 사이버 결제 모두 이런 쪽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신통치 않다라면은 하반기 쪽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12만 5천은 깨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NHN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바닥이기 때문에 NHN 엔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 한 5만 한 4, 5천 원 정도 그 정도 바닥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요. 오히려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KG 이니시스나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수 섹터의 움직임 괜찮은데요. 특히 이 음식료 쪽, 오뚜기도 오늘 100만 원 선 넘어섰고요. 삼양사는 지금 급등 나오네요. 한 6% 넘게 오릅니다. CJ 제일제당도 지금 한 4.5% 넘게 상승권. 바이오 부문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봐주시죠. 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반조리 식품들이 계속적으로 유행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재료 업체라든지 그런 반조리 식품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뚜기도 그렇고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재료 최근에 현대 그린푸드도 그렇고 CJ 프레시웨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되겠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시장에서 부러졌다 하더라도 개별주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21선 정도 계속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추세를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조용하게 연일 오르고 있어요. 닷새 연속의 오름세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밸류를 놓고 따지자면 가격대가 상당히 싼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근데 실적이 돌아오질 않고 있죠. 떠났던 중국인들도 돌아오질 않고 있고 VIP 고객 드롭백이 계속 떨어진다고 있다고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VIP는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런 쪽을 계속 공격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카오를 막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가 좀 타겟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VIP 드롭백이 계속 늘어나야지만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오늘 파라다이스 실적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실적 확인하시고 시장의 좀 반응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실적 발표하고도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은 오히려 좀 저점권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공격적인 접근은 실적 발표하는 거 확인하시고 가격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하는 기업, 이 삼성전자부터 좀 보죠. 삼성전자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이틀 연속에 내리면서 1%가량 밀리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연일 부진해서 지금은 저점을 낮춰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삼성전자 끊임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4만 7천 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타고 있죠. 반등할 때마다 계속 60일선 저항받고 있는 상태. 뭐 물론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4,000원대에서 급락하고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힘을 계속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면에서 애플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삼성전자한테는 결국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애플이 선전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에서 화웨이가 계속적으로 선전을 해주면서 애플의 실적을 갉아먹었듯이 삼성전자도 계속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일봉만 본다라면 급락이 이어지면서 지난번 저점권 때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의 가격대인 114만 원 부근이 단기적으로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이번 주 내내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120만 원대를 좀 강하게 넘어주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지만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접근한다라는 시각보다는 좀 관망한다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선적일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함께 흐름을 타는 부품이나 장비주들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 중에 지금 금호석유 눈에 들어오네요.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괜찮았는데요. 3분기에 대한 수익성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감이 지금 많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롯데케미칼도 호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죠. 대부분의 화학 섹터들이 3분기, 4분기가 다 안 좋습니다. 가동률도 좀 줄이고 있고요. 공장도 다시 좀 손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정유주들, 특히 이제 정유주들은 한 4분기, 그다음에 화학주들은 3, 4분기 다 안 좋다고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시각을 곱게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요. 금호석유는 사실 실적 기대한 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레포트 계속 안 좋게 내고 있어서 주가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난번에 ELS 낙인 물량으로도 급락을 한 번 더 했었기 때문에 다른 화학주들보다 더 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본다라면 급락 이후에 오히려 지금 좀 양봉 그리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여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해서 6만 5천 원대에 회복하는지 여부를 바닥선 확인에 대한 기준점으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